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점검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구치소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제목이 바뀌었는데 바뀐 제목에 포구령 위반 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포구령을 위반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할 목적으로 구치소별로 수용 현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실무진 PC에서도 문건을 삭제시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포구령과 법무부 별도 지시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위법한 임무를 한 걸로 보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와 기가 막혀. 구형 장면. 박성재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예. 와 이건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 파더라고. 네.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네.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란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기술자 이야기도 네, 아,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 네. 아.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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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특검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환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거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중요한 공사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